중둔근이 약화되어 있는 분들은 대둔근도 약화가 되어 있고, 중둔근에 유착 손상이 있는 분들은 대둔근에도 유착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둔근 혼자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중둔근 운동 많이 하시죠?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될 분들도 중둔근을 검색해서 오셨을 겁니다. 여성분들은 힙딥 때문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힙딥에 관련된 영상은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엉덩이 통증이 있는 환자분께서 여러가지 엉덩이 근육 중에 하필이면 중둔근, 이 중둔근 강화 운동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중둔근은 엉덩이에서 두 번째로 큰 근육인데요. 중둔근이 하는 역할은 고관절을 신전, 외전, 외회전, 내회전 모두를 담당하고, 서 있는 자세와 보행에서 고관절을 안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중둔근이 두 번째로 큰 근육이면 첫 번째로 큰 근육은 어디일까요? 대둔근 맞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엉덩이에서 가장 크고 엉덩이 전체를 모두 감싸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대둔근은 중둔근이 하는 역할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중둔근과 마찬가지로 체형이나 보행 자세를 안정화시키는 근육이죠. 저는 중둔근 쪽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물론 허리 쪽부터 문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크죠. 중둔근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보행할 때 체중 지지가 잘 안 되면서 골반의 안정화가 떨어집니다. 지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모델 워킹처럼 걷기도 하죠. 좋게 말씀드리면 모델 워킹이고, 나쁘게 말씀드리면 뒤뚱뒤뚱 되게 불안정하게 걷는 거죠. 근데 이렇게 중둔근에 문제가 있는 분들의 많은 경우 대둔근 문제를 끼고 있습니다. 딱 중둔근만 문제다 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대둔근과 중둔근에 힘을 써서 고관절을 펴는 신전의 역할을 얻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앉아 있으면 고관절을 굴곡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오래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근육, 즉 대둔근과 중둔근이 많이 늘어나 있고 힘을 쓸 기회를 잃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 있을 때 대둔근과 중둔근에 힘을 쓰게 되는 거고, 앉아서 오랜 시간 보내게 되면 대둔근과 중둔근이 늘어난 상태로 약화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나 있다가 또 약화가 되다 보면 특정 힘을 쓸 때 섬유 일부가 손상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유압이 되고, 이걸 반복하면서 근섬유에 단축이나 섬유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은 위축이 나오기도 하죠.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단축이나 섬유화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힘을 주는 상황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힘을 안 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죠.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대둔근이 단축되거나 섬유화 혹은 손상이 나오면서 고관절에 안정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죠. 대둔근이 약하다 보니 자꾸 중둔근으로 역할을 대체합니다. 대둔근과 중둔근의 역할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대둔근이 역할을 안 해도 중둔근이 어느 정도 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버틸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체중 지지를 받다 보면 중둔근도 무리가 가게 되고 결국엔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대둔근과 중둔근이 모두 약해지거나 손상되게 되면 이 역할을 또 햄스트링이 대체하게 돼요. 정리하자면 오래 앉아서 일하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둔근은 약해지고 햄스트링은 단축이 됩니다. 그 결과 지지가 잘 안 되다 보니 골반을 뒤로 넘기게 되면서 후방경사가 일어나요. 골반이 뒤로 넘어가다 보면 요추의 망곡도 깨지게 되면서 일자 허리가 됩니다. 당연히 부담이 많이 가게 되고 아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둔근이 약화됐는지 혹은 햄스트링이 단축이 됐는지는 제 예전 햄스트링 관련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림과 같이 해보면 됩니다. 이번엔 반대로 중둔근이 먼저 약해지면 대둔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둔근과 중둔근 역할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중둔근에서 역할을 안 하면 당연히 대둔근이 다 떠받들어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한 발을 들어서 버틸 때 지지할 수 있는 역할을 얻는 게 중둔근과 장경인데 대퇴근막장근입니다. 나는 한 발로 서 있는 게 불가능하다 혹은 부담스럽다, 휘청휘청 많이 된다 라는 분들은 모두 약하신 분입니다.
근데 중둔근이 약해지면 어쩔 수 없이 대퇴근막장근이나 장경인대로 또 체중을 넘기겠죠. 근데 장경인대는 대둔근의 80%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둔근과 대퇴근막장근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어요. 중둔근이 약했는데 장경인대가 부담을 받게 돼서 이쪽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장경인대와 붙어있는 대둔근에도 영향을 미쳐서 안 좋게 만드는 거죠. 우리 둔근은 오래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엉덩이의 원래 기능을 잃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햄스트링이 둔근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고관절 문제부터 허리 문제, 무릎, 발목까지 모두 연쇄적으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중둔근이 약화되어 있는 분들은 대둔근도 약화가 되어 있고, 중둔근에 유착 손상이 있는 분들은 대둔근에도 유착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둔근 혼자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전문가의 진단하에 다른 둔근은 모두 괜찮은데 중둔근 하나만 약하기 때문에 강화를 시켜야 된다 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은 중둔근을 타겟으로 하는 운동이 필요하겠죠. 근데 진단 없이 운동 영상들 보다 보니까 내가 중둔근이 약한 것 같아, 중둔근 강화 운동만 해야지 라는 분들은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실제로 중둔근 뿐만 아니라 엉덩이 전체 모두가 약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중둔근 하나만 타겟으로 하는 운동은 피해 주시고 엉덩이 전체 운동을 해주세요. 힙딩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둔근 운동만 진짜 열심히 하다가 손상이 너무 커져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둔근 전체를 운동해 주세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워킹 런지, 캐틀벨 스윙, 싱글레그 브릿지나 브릿지 운동, 또 몬스터 워크 등 다 좋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펠리베였습니다.